17번 집합 x 1, 2, 3, 4, 5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 x에서 x로 가는 f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 f라는 함수가 1대1 대응일 때 다음 중 옳은 것만 고르시오. 자, 1번 x에서 x로 간대요. 그러면 일단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가는 이런 함수 f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1대1 대응이래요. 그러면 하나당 하나씩 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역의 원소도 5개, 공역의 원소도 5개, 치역의 원소도 5개, 이런 게 1대1 대응이죠. 자, 그리고 1, x가 x에 1을 넣었을 때 함수값과 x에 2를 넣었을 때 함수값, 두 함수값은 아마 여기서 나올 텐데 두 함수값의 곱이 6이 되는 경우는 2랑 3을 곱했을 때만 6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생기죠. 자, 그래서 1과 2가 각각 어디로 갔는지는 몰라요. 이렇게 갔을 수도 있고 이렇게 갔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얘네 둘은 2와 3으로 가겠다. 그래야 얘네들의 함수값의 곱이 6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1대1 대응일 때 3, 4, 5의 함수값은 1이거나 4거나 5거나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얘네들의 함수값의 합은 1 더하기 4 더하기 5가 될 테니까 10이다. 요거는 맞는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문제의 포인트는 니은과 디귿인데, 자, 니은과 디귿의 모든과 어떤 차이, 자, 그리고 이 표현과 이 표현의 차이, 요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이 문제를 제대로 풀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요 표현은 무슨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 F랑 F의 역함수가 같다, 이런 표현이죠. 자, 그거를 나온 김에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F랑 F의 역함수가 같다라는 표현은 fx는 F 역함수 x다, 같은 표현이죠. 자, 그리고 F 합성 F는 i다, 항등함수다. 즉 F 합성 F에 x를 넣으면 x가 나온다. 자, 그리고 F 합성 F에 x를 넣으면 fx가 나온다. 뭐 이게 다 같은 표현이죠. 자, 왜 그러냐면 두 번 합성해서 자기 자신이 나온다는 거는 얘가 만약에 1을 넣어서 3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3을 넣어서 다시 1이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뜻은 f랑 f 역함수가 같다. 이런 뜻이고, 자, 그러면 얘는, 자, 요 편은 왜 이 표현이랑 같으냐면 이 전체를 K라고 치환하면 여기 KK 이렇게 들어간 형태잖아요. 자, 그럼 K 대신에 X를 대입하면 뭐 이런 뜻이 되고, 자, 이 식은 뭐 이 식이랑 같은 뜻이니까. 자, 이게 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것 중에 어느 하나가 나온다면 다 F랑 F 역함수가 같구나, 이렇게 파악을 해야 돼요. 자, 그렇게 파악하면 이제 문제는 어떻게 푸냐. 어떤 경우에 F랑 F 역함수가 같냐. 결론은 1차 함수일 때는 y는 x인 그래프일 때, 또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1차 함수는 무조건 다 f랑 f 역함수가 같죠. 자, 한 번만 더 해보면, 자, 이렇게 y는 x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이게 y축이고 x축이고, y라는 x랑 그래프를 y는 x에 대칭시키면 y는 x가 되겠죠. 아, 그래서 이것도 y는 fx, 이것도 y는 f 역함수 x, 그래서 서로 같은 함수예요. 자, 그리고 또 y축 x축이 있는데 이렇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를 y는 x 대칭시키면 이런 함수를 대칭시키면 이런 함수가 되죠. 자, 그리고 또 요런 함수를 대칭시키면 이런 함수가 되죠.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어떤 함수든 간에 y좌표이 뭐든 간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1차 함수는 자기 자신과 역함수가 같다. 자, 그리고 요 표현은 어떤 표현인지 요것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아, 요거 다 안 했다. 요거는 지금, 자, 이런 경우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일 때, 자, 이런 형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유리함수일 때는 어떤 경우가 나오죠? 유리함수일 때는 점근선의 교점이 y는 x 위에 있는 분수함수. 뭐 요거는 유리함수 할 때 같이 할게요. 자, 그리고 4번도 있다. 4번. 벤 다이어그램에서는 자, 만약에 x집합 1, 2, 3, 4, 5에서 x집합 1, 2, 3, 4, 5로 가는 자, 그런 함수가 f랑 f 역함수가 같은 함수래요. 자, 뭐 이거는 실수 전체, 정역이 실수 전체일 때 의미하고 얘는 정역이 일정한 원소, 뭐 유한계의 원소, 뭐일 때 지금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벤 다이어그램에서는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결론은 자기 자신으로 가거나 또는 크로스해서 간다. 자, 이런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1, 2, 3이랑 1, 2, 3이 있어요. 요렇게 가는 함수가 F함수예요. 그러면 역함수도 1은 1로, 2는 2로, 3은 3으로. 그래서 자기 자신으로 가는 그런 벤 다이어그램, 그런 함수는 자기 자신과 역함수가 같다. 당연하죠. 자, 그리고 크로스라 그랬는데 무슨 말이냐면 1이 만약에 2로 가고 2가 만약에 1로 가요. 자, 그러면 F에 1이 2로 가면 F 역함수 1도 2로 가야죠. 그래야 F와 F 역함수가 같은 거잖아요. 자, 그러면 F 역함수도 1은 2로 가야 돼. 자, 그러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1이 2로 가고 F 역함수 1도 2로 가려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F2는 1로 가야 된다. 자, 그러면 F3은 3으로 가야 2, 3이 다시 역함수 하면 3으로 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 만약에 4개 원소라면 4개씩 이렇게 있다면 자, 그러면 3이 3으로 간다면 4는 4로 가야겠죠. 자, 근데 3이 만약에 4로 갔어요. 그럼 F 3이 4다. 그럼 F 역함수 3도 4가 돼야지 F랑 역함수가 같은 함수죠. F 역함수 3이 4로 가려면 F4는 3으로 갈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자기 자신으로 가거나 크로스로 겹쳐져야 그래야 지금 F랑 F 역함수가 같다. 얘는 지금 결론이 요거죠. 자, 이거에서 파생된 똑같은 표현 그리고 그런 함수는 이런 함수들이다.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요 디귿 요 표현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요거는 자, 요거랑 요거는 지금 다른 거예요. 자, 요거랑 이거는 다른 거예요. 얘는 3번 합성했어요. 얘도 3번 합성했어요. 하지만 x를 넣었을 때 fx가 나오는 거고 얘는 3번 합성해서 x를 넣어서 x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이만큼을 하나의 덩어리로 취급을 했지만 얘는 x를 넣어서 x가 나온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 즉 3번 합성해서 항등함수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 상으로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가는데 3번 합성해서 자기 자신으로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1이 3으로 갔어요. 자, 근데 3이 2로 갔어요. 1이 3으로 가는데 3이 1로 갔어요. 그러면 2번 합성해서 자기 자신 되는 거예요. 자, 3번 합성해서 자기 자신 되려면 1이 3으로 갔으면 3은 2로 가고 그 2가 다시 1로 가고 이래야 3번 합성해서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거죠. 자, 1을 넣었을 때 3으로 가고 그 3을 넣었을 때 2로 가고 2를 넣었을 때 다시 1로 간다. 그래서 1을 넣었을 때 1로 간다. 이렇게 3번 합성해서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거. 자, 그러면 얘는 포인트가 뭐냐면 자, 2번 합성해서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거는 크로스예요. 자기 자신도 물론 되지만 3번 합성해서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거는 3개가 엮여 있는 상태예요. 크로스라는 건 얘는 2개가 엮여 있는 상태라면 요거는 3개가 엮여 있는 상태. 뭐 그래서 3이 2로 가고 2가 1로 가고 뭐 이렇게 3개가 엮여 있는 거죠. 그럼 나머지 2개는 어떻게 돼요?
두 개가 엮여지면 두 번 합성해서 자기 자신이 되니까 두 번 엮일 수는 없어요. 크로스 될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세 번 엮여 있는 상태거나 또는 다른 거는 자기 자신으로 가야 세 번 합성해서 자기 자신이요. 자, 1을 예를 들어서 1을 넣어서 4가 남았죠? 4를 넣어서 4가 나왔다. 4를 넣어서 4가 나왔다. 4를 넣어서 4가 나왔다. 그래야 4를 넣어서 4가 나오는 거가 되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이 표현과 이 표현을 각각 정리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모든과 어떤의 차이는 또 뭐냐. 자, 모든이라는 거는 모든, 지금 벤 다이어그램 5개 원소만 보겠다는 거죠. 모든 원소가 자기 자신으로 가거나 크로스로 가야 돼요. 모든 원소가 다, 모든 X의 원소가 다. 근데 여기 어떤은 자기 자신으로 가는 게 있거나 하나라도 있으면 된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세 개가 엮여 있는 상태가 한 쌍이라도 있기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 원소들은 이런 형태가 안 돼도 상관없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은 하나만 성립해도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니은부터 해볼게요. 1, 2, 3, 4, 5가 1, 2, 3, 4, 5로 두 번 합성해서 자기 자신으로 간다면 예를 들어서 모두 다 자기 자신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두 쌍씩 크로스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한 쌍만 크로스 되고 나머지는 자기 자신으로 가는 경우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최대 두 쌍이 크로스가 된다고 해도 나머지 하나는 자기 자신으로 가는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한 쌍만 크로스 된다고 해도 세 개가 자기 자신으로 가겠고 크로스 되는 게 다 없으면 다 자기 자신으로 가는 게 있겠고 그러니까 모든 그 F 1대1 대응 함수에 대해서 요게 성립하려면 다 자기 자신으로 가거나 다 크로스가 되거나 근데 최대한 크로스가 된다고 하더라도 자기 자신으로 가는 게 한 쌍은 결국 존재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A가 A로 가는 그런 한 쌍인 하나의 그 X집합의 원소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표현이에요. 자, 근데 디귿은 요런 fx 1대1 함수가 요런 식을 만족하는 1대1 함수가 하나라도 존재하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렇게 세 개의 원소가 요 어떤 에 해당한다고 볼게요. 그럼 요거를 만족하는 그 어떤 원소는 1, 2, 3이 되겠죠. 하지만 나머지 두 개는 이런 식으로 가서 성립 안 해도 그래도 요거는 성립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 1, 2, 3은 만족해. 자, 그러면은 되는 거죠. 자, 얘 4랑 5는 만족하지 않아도 그래도 상관없다고 했어요. 하나만 성립해도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만약에 얘가 이렇게 나고 이렇게 간다면 그래도 요거는 만족해요. 그렇다고 B가 B로 가는 그런 원소는 존재한다? 반드시 존재한다 라고는 볼 수 없어요. 자, 그래서 디귿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 그래서 지금 이 17번의 포인트는 요거와 요거를 정확하게 차이점을 알고 있느냐 그리고 모든과 어떤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그게 포인트가 되겠어요. 자, 그리고 61쪽에 26번 볼게요. 자, 다음과 같은 함수에 지금 합성함수예요. 자, 요거를 K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식의 구조는 F에 K를 넣어서 0이 됐다 이런 구조잖아요. 자, 이것부터 해결을 할게요. F에 도대체 여기는 X자리잖아요. 그 X자리에 뭐를 넣어야 그 함수값이 0이 되냐. X에다 뭐를 넣어야 그 Y값이 0이 되냐 이 말이죠. 자, 그러면 X에다 0을 넣으면 0이고 10을 넣으면 0이니까 요 K자리는 0이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자, 또는 Y는 fx와 Y는 0의 교점의 x좌표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K값은. 자, Y는 fx와 Y는 0의 교점. 그거의 x좌표 0, 10. 그게 이제 K값이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라운드.
이제 첫 번째 라운드가 끝났어요. 두 번째 라운드. 이제 요 K 자리가 0이거나 10이 된다는 거 이해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fx 얘가 K 자리죠. 걔가 0이 될 때, 그리고 두 번째 라운드 fx 얘가 10이 될 때,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자, 얘가 K인데 그게 0이거나 10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최종 답은 요거를 만족하는 x값, 얘를 만족하는 x값, 그게 최종 근일 거예요. 근이라는 건 x값이니까. 자, 그러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y는 fx와 y는 0의 교점의 x좌표, 즉 그 x는 0 또는 10이죠. 0 또는 10. 아, 그러니까 x에다 뭐를 넣으면 함수값이 0이냐? 0을 넣으면, 10을 넣으면 함수값이 0인 거죠. 자, 그리고 요거는 x에다가 뭐를 넣으면 함수값이 10이냐? 함수값이 10인 점은 이 점과 이 점이에요. 그럼 x에다가 요런 애를 넣어서 10이 됐겠죠. 자, 또는 뭐 y는 fx야, y는 10의 교점의 x좌표. 자, 그럼 y는 10이 이렇게 지나갈 테니까 이 점과 이 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가 10이고 그 y값이 10이 되도록 하는 점은 x에다가 알파를 넣거나 또는 x에다가 베타를 대입했을 때죠. 자, 그럼 이때 x는 알파 또는 베타라고 해볼게요. 자, 근데 알파 베타 값을 정확하게 구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모든 근의 합이니까 모든 근은 지금 4개가 나오죠. 자, 그 x는 0 또는 10 또는 알파 또는 베타인데 이거 4개를 다 더하기만 하면 돼요. 자, 근데 알파 더하기 10은 나 알고 있어요. 알파 더하기 10. 요거는 정확하게 이 축에 대해서 좌우 대칭 관계잖아요. 좌우 대칭. 그러면 이 축은 뭐냐? 0과 10의 가운데죠. 이 축은 x는 5예요. 자, 그러면 알파랑 베타랑 더해서 나누기 2한 게 5가 되는 거죠. 알파 베타의 중점이 5가 되니까. 자, 그럼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1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최종 정답은 0 더하기 10 더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그래서 10 더하기 10. 답은 20으로 5번. 17번 다항식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대요. 자, 아까 59쪽의 17번이랑 똑같은 표현이네요. 이거 뭐였었죠? 두 번 합성해서, 자, 다시 두 번 합성해서 x를 넣었더니 x가 나왔다. 아, 이 뜻은 g가 g의 역함수와 같다. f가 f 역함수와 같다. 뭐 이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거는 y는 x이거나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네모, 이런 형태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g에 0을 넣어서 1이래요. 그러면 일단 y는 x는 탈락이네요. 얘는 x값과 y값이 같을 테니까 0을 넣으면 0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탈락. 아, 그러면 얘가 되겠다. 이런 후보가 되겠다. 그래서 g 0은, 자, 1이라면 그 y값이 1이라는 거죠. 그럼 x에다가 0을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0 더하기 네모. 그러면 네모가 얼마예요? 1이죠. 아, 그러므로 gx의 식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구나. 자, 그 다음에 g에다가 x가 마이너스 1을 넣어봐요. 그러면 2가 되죠. 그래서 답은 5번. 그 다음에 19번.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x와 집합 y에 대해서 일단은 s집합을 구해야 될 것 같아요. s집합이 저렇게 조건제시법으로 되어 있는데 원소가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원소 나열법으로 일일이 다 해볼게요. 자, n은 1과 100 사이에 있는 그런 n은 자연수인가? 자, 그런데 그 n은 9의 배수래. 아, 이 사이에 있는 9의 배수. 그러니까 9, 18, 뭐 27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일일이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뭐 요렇게 그래서 이게 몇 개죠? 자,
5, 81, 10, 11개, 11개의 원소밖에 안 되네요. 자, 이렇게 S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했고, 이 S집합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X래. 요 X집합은 S집합의 부분집합이구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X집합이 36, 63, 72, 뭐 이렇게 집합을 만들 수도 있고, 공집합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원소가 하나만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내가 X집합을 만들 거예요. 자, 그리고 Y집합은 0, 1, 2, 3, 4, 5 요렇게 6까지 해서 이렇게 7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F라는 함수는 요 X집합에서 Y집합으로 가는 함수래요. 자, 근데 얘를 좀 이렇게 해놓을게요. 자, F라는 함수는 요 X집합에서 Y집합으로 가는 함수인데, 자, 그 관계식은 어떻게 되냐면, Fn, 여기가 X자리라고 하면 그 X를 7로 나눈 나머지래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X집합에 9라는 원소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9를 7로 나눈 나머지 2가 되겠죠. 요렇게 간다 뭐 이런 뜻일 거예요. 만약에 내가 X라는 집합에 27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왔어요. 그럼 27을 7로 나눈 나머지 얼마요? 6 요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X집합을 몇 개를 만들 수 있냐, X집합을 몇 개를 만들 수 있냐. 근데 잔 조건이 뭐예요? fx에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만들어야 된대요. 아, 그게 무슨 뜻이냐면 어쨌든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얘가 공역임과 동시에 치역이 돼야 돼요. 그리고 얘의 원소의 개수가 7개잖아요. 그럼 정의역의 원소의 개도 7개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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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렇게 1대1로 대응이 돼야만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죠.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거는 즉 1대1 대응인 함수를 만들어라. 자, 이런 뜻일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만약에 내가 X집합에 요런 원소들을 다 가지고 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럴 수는 일단 없겠어요. 얘의 원소의 개수가 7개이기 때문에 얘도 7개만 선택해야 되긴 하는데 일단 뭐를 선택해야 될지 도대체 모르겠으니까 감이 안 오니까 요거를 그냥 일단 X집합에 다 갖다 넣어볼게요. 자, 요거를 다 이렇게 해서 복사해서 요렇게 넣어볼게요. X집합에 요렇게 넣으면 요렇게 만약에 넣어보면 이렇게 넣었어요. 자, 그러면 9는 함수값이 뭐가 돼요? 9를 7로 나눈 나머지 2가 되죠. 18을 넣으면 18을 7로 나눈 나머지 4가 되죠. 27을 넣으면 27을 7로 나눈 나머지 6이 되죠. 36을 7로 나눈 나머지 35니까 1이죠. 자, 45를 7로 나눈 나머지 5, 54를 7로 나눈 나머지 63을 7로 나눈 나머지 0이죠. 71을 7로 나눈 나머지. 자, 이게 규칙이 있어서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규칙이 있잖아요. 자, 1, 뭐 이렇게 돼요. 직접 7로 다 나눠서 나머지를 구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해볼게요. 자, 어쨌든 치역에 0이라는 애가 화살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0이라는 애는 63에서한테만 받아요. 아, 그래서 이 63은 반드시 내가 X집합의 원소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0이라는 치역이 생기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죠? 5. 요 5도 5라는 치역, 5라는 요 Y값이 화살을 받으려면 54라는 X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반드시 5라는 치역이 생기겠죠. 자, 그래서 내가 X집합을 만들 때 54도 당연히 넣을 거예요. 그리고 또 45도 반드시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아무리 봐도 35라는 함수값은 45한테서밖에 얻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45라는 값도 지금 내가 S집합에서 X집합을 만들 때 지금 포함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지금 화살을 0과 3과 5는 지금 받은 거예요. 각각 45와 54와 63한테 화살을 받았어요. 그러면 1이라는 y 값은 누구한테서 화살을 받냐? 36한테서도 화살을 받고 99한테서도 화살을 받아요. 이러면 안 되죠. 자, 그래서 1이라는 애도 화살을 받긴 받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36이랑 99랑 둘 중에 내가 뭐를 넣어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되죠. 둘 다 안 들어가는 경우도 안 돼요. 왜냐하면 둘 다 안 들어간다 하면은 1이라는 치역이 존재하지 않을 테니까. 둘 다 들어오면 2대1이 돼버리니까 1대1 대응이 아니죠. 자, 반드시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경우의 수 두 가지죠. 36을 선택하거나 5할 99를 선택하거나. 자, 그래서 얘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넣었어요. 그게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럼 1이라는 치역이 지금 만들어지고, 똑같은 원리로 2라는 함수값도 9랑 72에서부터 화살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9랑 72도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죠. 그런 경우의 수가 두 가지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2도 해결됐고, 그럼 4라는 애는 18과 81 두 명한테서 지금 화살을 같이 받아요. 그러면 18과 81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 4도 치역이 완성됐고, 마지막 6이라는 애도 치역이 완성되려면 27과 90 둘 중에 하나 원소를 선택해서 넣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얘네들 요거 세 개는 그냥 다 들어와. 무조건 들어와. 그러니까 뭐 다른 경우의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답은 만들 수 있는 x집합은 2의 4제곱 해서 총 16가지의 집합을 만들 수 있네요.